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대출이라고 하면 일단 복잡한 서류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몇 번 준비해 보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준비 서류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실제 대출 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담보대출은 크게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입자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대출입니다.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면 구입자금에 해당이 돼요. 내가 내 집을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이미 등기가 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을 퇴거시킬 때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입자금 외의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담보대출 시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보통 담보대출은 잔금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본이 필요하고 초본이 필요한데 초본 발급하실 때 주소 변경 이력 전부 다 나오게 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갈 때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직서류와 소득서류를 진구를 하게 돼요.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이개년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건강보험을 내신 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정하는 건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케이스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든지 내가 소득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내는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상 납세 사실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될 경우 혹은 나와 배우자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것 외에도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타 증빙 자료로 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틀은 비슷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매수한 집에 대해서 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입세대 열람원 뗄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매매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발급을 해주거든요.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원은 무인 발급기에서도 안 되고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에 가셔서 떼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집을 공동명의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두 분 서류 모두 각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단독 명의로 매수를 했는데 내 소득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배우자 소득과 합산을 하고 싶다. 이 경우는 배우자 소득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한도를 산정하게 되면 DSR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부채 또한 같이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혼이시거나 또 기혼인데 주민등록 등본상에 배우자 주소가 따로 등재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 담보대출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등기관리증이 필요를 해요. 내가 예전에 매수한 집이기 때문에 등기관리증, 집문서라고 해서 집에 있으실 텐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면서 설정 들어갈 때 등기관리증 앞에 있는 암호코드를 넣게 되어 있어서 등기관리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2억 원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LTV, DTI, DSR 요건 모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2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설정은 2억의 110%인 2억 2천만 원이 설정이 되게 돼요. 똑같은 생활안정자금인데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담보대출 받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전세 끼고 집을 사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은 사고 싶은데 당장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 경우에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가 3억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하면 2억만 내고 내가 집을 매수를 해두는 걸 말하는데, 이제 내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분을 퇴거시키기 위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금이 세입자 퇴거자금용 생활안정자금인데요. 이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은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추가로 이 집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퇴거자금 용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이 대출금은 그 세입자에게 전액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을 사둔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이름이 나와 있겠죠.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가 실제 그날 퇴거한 전입세대 열람원을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국세 완납, 지방세 완납, 등본, 초본 모든 서류가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 요 두 개는 무인에서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주민센터에 가셔야 하고요. 인감증명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집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인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서류를 가져가셔야만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